このスーパーボディを作るためのですね、このコンディション作りがこの一日一食、そういうことです。한 끼 먹으라는 하고는 절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 That's the surprising fact. 서울의 한 헬스클럽. 이곳에서도 소문난 근육을 가진 한 회원. 40대지만 20대 부럽지 않은 몸매를 자랑하는 조경국 씨입니다.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의 비결. 먹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체중 관리를 하고 싶다, 체지방을 빼고 싶다, 그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먹는 걸 조절하는 건데, IF도 될 수 있는데 식이요법이라고 부르죠. 이게 제 생활이에요, 사실. IF란 간헐적 단식을 뜻하는 것으로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짧은 단식법을 말합니다. 가끔씩 끼니를 건너뛰는 건데요. 조경국 씨 역시 IF를 실천하느라 매일 아침을 굶은 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운동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배가 그냥 적금 비어 있으면 몸이 가볍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굶는 건 아닙니다. 운동이 끝나면 밥을 먹는데요. 한 끼를 굶었으니 근육 보충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먹을 법도 하지만 근육 만드는 사람들이 흔히 먹는다는 닭가슴살은커녕 오히려 피해야 할 음식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혹시 먹는 방법이 특이한 건 아닐까 지켜봤는데요. 단식을 한다는 말과는 달리 찌꺼기 하나 남김없이 싹싹 비운 그릇들. 특이한 게 있다면 정말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뱃살을 키우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매 유지가 가능한 게 바로 그가 실천한다는 간헐적 단식, IF의 특징이라는데요. 다이어트는 진짜 이것저것 골라서 먹고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IF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 먹을 때 먹는데 다만 아침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나 점심을 안 먹든지 24시간 단식의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가 실천한다는 간헐적 단식의 방법.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7시나 8시쯤 저녁을 일단 푸짐하게 먹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굶습니다.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 이미 12시간 정도 안 먹은 셈인데요. 일주일에 2~3번 점심을 먹는 날은 16시간 단식을 하고, 일주일에 1~2번은 점심도 건너뛰며 24시간 단식을 한다는 겁니다. IF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히 연구 중인 식이 제한법입니다. 평소대로 먹다가 일주일에 1~2번 이상 16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먹는 걸 중단하는 방법인데요. 조경국 씨가 IF를 시작한 건 호주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는 17년간 호주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했다는데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어난 뱃살이 고민이었죠. 보다 쉽게 뱃살을 뺄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이 간헐적 단식, IF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헐적 단식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운동도 하고 좀 늘씬하게 보이려면은 부지런히 단백질 파우더 차 먹으면서 2~3시간마다 음식 먹고 해야 되는구나 싶어 그렇게 했는데, 좀 힘들고 아까 말했듯이 계속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냥 간헐적 단식 IF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IF 관련 논문만 400개를 넘게 읽으며 장시간의 공부를 했다는데요. 오랜 호주 생활 덕분에 해외 논문까지 알뜰히 찾아 읽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단식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단순히 제가 인터넷에서 누가 뭐 그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해보니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뭐 겸비해야 한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뒤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IF를 통해 관리해온 자신의 몸을 꾸준히 기록하며 그 효과를 몸으로 검증해왔다는데요. 몸참 인증샷입니다. 그렇게 이어온 시간이 무려 500일. 그 500일 동안 그는 체지방 4%를 넘지 않는 환상적인 몸매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 트레이너들. 일주일에 서너 번 아침, 점심을 굶는 것이 핵심인 조경국 씨의 몸매 관리법에 대한 이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아침을 뭐 한 수십 년간 안 드셨던 분들도 다시 아침을 먹게끔 해서 저희는 그 방법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같은 경우도 약간 의아한데 회원님이 몸으로 직접적으로 인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가며 몸매를 유지한다는 그의 방법이 이들에게도 솔깃한 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운동 자체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 끼니를 건너뛰는 대신 평소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간헐적 단식 IF. 그는 이것이 평생 멋진 몸을 유지해줄 최고의 방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든지 건강 관리가 하루아침에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구나 이런 단식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사들로 구성된 축구팀 FC 메디컬스. 남들 건강을 관리하는 게 일이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주말에 모여 호기롭게 공을 차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선 이들도 의사가 아닌 평범한 중년 아저씨였는데요. 한 병만 시키자. 백준아, 여기 한 주세요. 막걸리 한 2병. 이모 막걸리 테이블에 하나씩 주세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도 중년 남성의 상징인 뱃살을 달고 사는 것은 물론 대부분 살을 빼는 것이 필요할 만큼 과체중이거나 비만 상태였는데요. 한 20kg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원 레벨이 올라가면서 하지만 우리 혈당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먹는 걸 줄여 살을 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의 그 고정된 관념에서 하루 3끼를 좀 적게 먹어보자, 양을 적게 먹어보자. 대신 3끼는 꼬박꼬박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또 폭식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살을 빼라고 뭐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의사도 사실 자기가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시작한 4주간의 식이 제한 프로젝트. 커트라인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7명의 의사와 2명의 부인이 함께 이틀에 한 번 24시간 단식을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전반적인 몸 상태를 측정하고 염색이 의사인데
환자한테는 매일 받아보라고 매일매일 얘기하면서. 끼니를 걸으면 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상태의 변화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이들은 이틀에 한 번씩 아침, 점심을 굶고 600칼로리의 도시락으로 저녁 한 끼만을 먹는 24시간 단식을 하게 될 텐데요. 과연 4주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첫날. 그러면 1월 말쯤에 오전 진료로 바쁜 이익준 원장. 바쁘다 보니 배고픔을 느낄 겨를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점심시간. 옆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아침을 굶은 그에겐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도 예의상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드실래요? 몰래 먹으려고 그랬는데 냄새만 맡.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좀 남겨. 600칼로리만 맞추면 되니까. 허기진 배를 안고 그가 찾은 곳은 헬스클럽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점심시간에 식당이 아닌 곳을 찾는다는 이익준 원장. 사실 그는 FC 메디컬스 단원 중에서도 가장 육중한 몸매를 자랑했던 의사입니다. 두 그릇 잡수시라고 오늘 일찍 오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식당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손님이었다는데요. 하지만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도 점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와 해줄게. 그 다른 이제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제 저의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성인병이 좀 더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운동, 뭐 러닝이나 사이클링 하고 뭐 샤워하고 그러면은 좀 개운하니까 또 오후 진료 하는데 훨씬 또 좀 도움이 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는 또 한 사람, 문석일 원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이유,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면 배 안 고파요. 이러면 배 안 고파요. 힘들어서. 사실 그는 지금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머릿속에 가득한 보쌈 생각을 몰아내는 중입니다. 30분 전 점심을 먹기 위해 모두 자리를 비운 병원을 홀로 지키고 있던 문석일 원장. 그런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간호사들의 점심 메뉴. 문 원장이 제일 좋아한다는 보쌈입니다. 맛있겠다. 신건지하고 진짜.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또 먹는 날인데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보쌈 하는 날이 아닙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어. 아 군침 나온다. 안 보는 게 낫네요. 저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결국 보쌈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오는데요. 점심시간이 이렇게 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의사는 바로 이분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백일소 원장. 그는 프로젝트에 참가한 7명의 의사 중에서 굶는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누구보다 많았던 의사입니다. 보온을 잘 해주셔야 되지. 산후에는 어떤 기다리겠을 거야. 수십 년간 한 번도 밥 시간을 놓치지 않고 새끼를 꼬박 챙겨 먹던 그에게 이틀에 한 번씩 끼니를 건너뛴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걱정이 돼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체중이 너무 갑자기 줄거나 혹시 몸에 해가 되지 않을까. 굶는다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던 이들 부부. 실제로 단식 첫날 약간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성격도 예민해져요. 환자들이 막 하면 이거 빨리 하고 가셔야 되는데 왜 자꾸 질문이 길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경우. 먹는 즐거움이 없어서 네. 섭섭하긴 한데 네. 속은 좀 편하네요. 맞아, 속이 편안하더라. 이게 홍삼차. 홍삼차이? 아침 내내 배고픔을 잊기 위해 건배할래도 뭐 물배만 채웠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맛이야. 평상시보다 이것도 맛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2시 10분경에 배에서 이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도시락 왔어요. 드디어 저녁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도시락이 오는구나. 이게 골고루 돼 있는데 이게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굶었더니 이게 뜯어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막상 눈앞에 음식이 보이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거 마음이 급해져요. 24시간 만에 마주하는 밥. 이렇게 오래 굶어본 건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진 거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끼 한 끼가 정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떨까요?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 중 먹는 걸 가장 즐긴다는 분, 안용진 원장의 부인 한정덕 교수입니다. 많이 먹지. 그런 낙 중에서 먹는 낙을 항상 즐겁게, 상당히 먹는 낙을 즐겁게 여기고 있는데, 뭐 쇼핑하는 것에서 거의 많은 퍼센트가 뭐 먹는 음식을 사는 게 쇼핑에서 많이. 그러나 프로젝트 시작 후 그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기가 싱싱하네. 딸기도 하나 사고. 음식을 고를 때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번 먹어볼까? 네. 어느 코너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여간 무조건 걸리면 다 샀는데, 지금은 생각하고 돼요. 생각해서 많이 살 수가 없고. 평소엔 하루 2-3번씩 잔뜩 채워가던 장바구니가 이젠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웬 도시락 도시락 거기 배달 왔어. 아우 이거 나 먹으면 하루 먹을 거 다 먹네. Django, have you always been alone? Django, have you never loved again? Love will live on, life must go on, for you cannot spend your life regretting.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날 먹은 거. 아 오늘도 회식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큰일이에요. 그래도 내일은 굶으니까 오늘은 많이 먹어도 되겠죠? Lost you long now you've lost her. 내일은 이제 패스팅 데이인데 약간 걱정이 되지만 며칠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가워요. 어제 찔렀는데 또 찌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아파요. 그렇게 프로젝트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 일주일째. 오늘은 축구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뭐 저는 가벼운 것 같은데 다른 같이 뛰는 동료들도 좀 더 빨라진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뿌듯합니다. 배고픈 것보다도 뭔가 좀 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심심하고 뭘 자꾸 집어서 뭐 먹고 싶고 뭐 그런 건 있어도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고 그러지는 않던데. 과연 그럴까요? 축구 후 이어진 식사 자리. 때마침 오늘은 단식일입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는 이 음식.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그래도 차마 입에 넣진 못합니다. 에이, 먹고 싶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현재 형 맛있어요. 저희 행복한 저 미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즐거웠던 이 자리가 이제는 각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고행의 장소가 됐습니다. 물만 먹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참는 의사들. 그 노력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한 4kg 빠진 것 같은데. 4kg 빠졌어요? 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역시 몸무게입니다. 먹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기침이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네, 네. 근데 한 끼만 먹고 뛰는 날이 더 나아 오히려? 네, 그날 모두들 일주일 전보다 한층 가벼워졌다는데요. 몸으로 느낀 변화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원래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어요. 그것도 괴로운 증상인데?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게 단식의 효과일까요? 3주 후 이들의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경기도의 한 단식 수련원. 몸하고 마음은 분리돼요, 분리 안 돼요. 분리 안 돼. 자, 웃어봐, 소리 내서. 이곳에선 몸과 마음의 나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운동해보죠.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기 내시경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사 질환이 자꾸 조금 이제 이렇게 이상으로 나오길래 이곳에서 권장하는 단식 방법은 죽염과 약간의 설탕을 탄 물만 마시면서 5박 6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 썼던 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물만 마심으로써 쉼없이 움직이던 위장과 몸을 쉬게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 쉬어주는 것처럼 쉬어줘. 열 나던 게 열이 줄어들고 기름 안 쳐진 게 기름 치듯이 기계에 그게 이제 단식이에요.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해 다음 날의 에너지를 얻듯 단식을 통해 몸을 재충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전 동의를 얻어 단식에 참가한 남녀 2명의 몸속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식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두 사람. 5박 6일간 음식을 중단한다는 건 이들에게도 큰 도전일 텐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배고파가지고 포기하고 가려고도 했었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안 먹어도 몸이 더 가볍고. 예, 5일째 되니까 이제 완전히 몸이 그 단식을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지더라고요. 실제로 몸속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비교를 한 결과 5박 6일의 단식으로 두 사람이 다 3kg 이상 몸무게가 준 것은 물론 수치가 높을수록 비만과 대사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인슐린 수치 역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IGF-1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두 사람 다 그 수치가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간 곳은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장수 연구소입니다. 이곳의 발토 롱고 박사는 단식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IGF-1인데요. And these have very low IGF-1 levels. Okay? And these guys live about 40% longer. And so, when they fast the mice, they get to the IGF-1 levels close to what these mice have. IGF-1이란 간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주된 역할은 우리 몸의 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손상된 조직의 수리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보고됐는데요. IGF-1 play very key roles in deciding whether you're going to be a race car or a car that is getting repaired and maintained and stays protected. Right? 즉 사람의 몸을 경주용 차에 비유한다면 IGF-1이 높을 때 우리 몸은 차가 달리듯 세포가 계속 성장을 하며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IGF-1이 낮을 때 우리 몸은 차가 멈춰서 정비를 받듯이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면서 질병 발생이 낮은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롱고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는데요. 인위적으로 IGF-1 수치를 떨어뜨린 쥐는 성장이 멈춰 정상 쥐보다는 작지만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And this, even when they get older, they're much better cognitively. They get much less, about 50% less cancer. About half of these mice, even though they live 40% longer, they die without any pathological lesions, meaning that they never get any disease, health. 이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라론 신드롬 환자입니다. 라론 신드롬 환자는 IGF-1이 일반인의 10%밖에 분비되지 않아 성장이 멈추지만 그 반면 당뇨나 암 등의 질병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As we have shown in our Ecuadorian studies, where these subjects that have very low IGF-1, none of them have died of cancer ever. So it's about 350 people, which is remarkable. Are you doing the fasting one? 따라서 성장이 끝난 일반 성인의 경우 단식으로 IGF-1 수치를 낮춰주면 라론 신드롬 환자들처럼 암이나 당뇨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In order to prevent having cancer, do you think we can get benefits if we do the fasting? Yeah, we think so. Yeah, we think so. It can be an extremely potent intervention to be minimally invasive. You can continue on with your normal life, with your normal food, and be very potent and allow also you to maintain your weight, the normal weight. 이제 단식은 미국인들에게도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근육과 몸매를 가진 한 여성. 올해 52살의 로베르타입니다. (50대의) 나이에도 이 헬스클럽에서 최고의 몸매를 자랑하는 그녀. 덕분에 지금은 시간이 날 때마다 트레이너 일을 겸하며 다른 사람의 몸매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지금보다 25kg이 더 나가는 비만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몸매를 갖게 해준 것이 바로 단식이라고 합니다. I think what makes me build the muscles is working out, and I'm doing a very good workout right now, a little bit better workout than I used to do. But the muscles never showed before because I used to work hard before too. They didn't show because the fat covered it up. 그녀의 몸에서 지방을 없애줬다는 단식. 과연 그녀의 단식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른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로베르타.
미국인들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다는 오믈렛을 요리하는 중인데요. This is for Randy. Why not? I'm fasting right now. I'm going to fast until lunchtime, so I'll eat lunch today. 단식을 하는 날엔 늘 아침을 굶는다는 로베르타. She feels strong. 벌써 2년째 그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전날 저녁과 아침을 굶는 24시간 단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I never really planned what day I was going to do it. I would just wake up in the morning and say, you know, I feel like doing that today. I feel like fasting today. And then I would usually eat lunch, and then I wouldn't eat lunch until the next day. So that would be my 24-hour fast.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지난 20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늘 비만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For probably 17, 18 of those years, she worked really, really hard. So she was frustrated a lot because here she is working out hard. She's running marathons, 26-mile marathons, 50-mile marathons, and she's incrementally gaining weight every year. So how'd you like shooting today? It was pretty fun.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그녀가 살을 빼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하는 동료가 가르쳐준 24시간 단식 덕분이었습니다. 로베르타의 동료 바이런. 그 역시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24시간 단식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It's just very simple. Take a break from eating 2 days a week. That's all I did. And I lose 35 pounds in I think like 5 months or something like that. 5, 6 months. And I've kept it off. Kept it off now for 5, 6, 7 years. 이제는 24시간 단식 파트너가 된 두 사람. 이들이 말하는 24시간 단식법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식 날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ike I said, I eat whatever I want too. My wife makes very good dessert. I feel free to eat, enjoy that. My son has birthday cake. I eat that. It's no big deal. 이제는 살을 빼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의 하나로 24시간 단식을 실천한다는 이들. 이들에게 단식은 배고픈 다이어트가 아니라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So how long do you think you can keep the IF in your life? For the rest of my life, definitely. Yep. Why? It's a lifestyle. 로베르타와 바이런이 실천한 주 1, 2회 24시간 단식법을 주장한 사람. 캐나다의 브래드 필론입니다. 그는 간헐적 단식, IF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IF를 알리고 있는데요. 그가 다양한 IF의 방법 중에서도 특히 24시간 단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When you're not eating, insulin drops down. Now the drop is very severe in the first about 24 hours of fasting, and then it levels off. I mean, that can be upwards of 7. 즉 단식을 시작하면 우리 몸속에선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70% 정도의 수치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24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5박 6일간 단식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현희 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첫 24시간 동안은 인슐린 수치가 확 떨어졌지만 그 이후엔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24시간 단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슐린의 감소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단식 후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함을 알리는 지방산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 역시 24시간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We want it elevated for a brief period of time. We want our body to take care of it. We want our body to burn those fats as a fuel.
But we don't want to be in a situation where blood is full of fat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So this is a great reason why I've picked 24. My fridge.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7년간 단식을 실천해왔지만 특별히 먹는 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의 냉장고 속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How many children you have? Two. I have a 5-year-old and a 3-year-old. 그가 이렇듯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단식 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남는 영양분이 지방으로 축적되지만 단식을 시작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포도당이 대부분 소진되고 이때부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방이 효과적으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There's something good about that. 또한 그는 단식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멋진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자신의 몸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단식으로 살이 빠져도 근육 손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You know, it doesn't matter which cultu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I was taking part in a bodybuilding contest. 그는 사람들이 단식을 통해 식생활의 균형과 음식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and that was me. The end goal of IF isn't to have everybody strictly fasting, because I hate that word. You know, every couple weeks. I want people to learn it's okay to take a break from eating. They don't have to eat if you're not hungry, but also, even though you're not hungry, if you really wanted a treat, it's okay to have that. It's that control over when you eat and why you eat that allows people to maintain their weight so easily. 그렇다면 이들은 24시간 단식을 통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주부인 함정덕 교수입니다. 방학 중인 딸의 끼니를 챙기다 보니 매 끼니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단식을 하는 날은 이보다 더 큰 고역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녁은 도시락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데요. 맨날 똑같네.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도 딴 때 같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거 자체 먹는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 막 그냥 몸에 흡수가 되면 그냥 싹 퍼져가지고 온몸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지만 기껏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도시락만 먹는 게 쉽지는 않죠. 게다가 밥상을 차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가 있다는데요. 맛을 봐야 되니까.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보고 뱉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아깝고 왜냐면 음식 버리면 죄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골고루 맛만 봐요. 조금씩 맛만 보고 조금씩. 밥을 차려야 하는 주부들에게 끼니라는 건 본인의 의지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 듯 보였습니다. 프로젝트가 3주째 접어들 무렵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것입니다. 1년 중 음식이 가장 풍요로운 명절. 단식을 하는 이들에겐 정말 치명적인 날입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인 자리인 만큼 함께 밥을 먹는 건 필수죠. 따라서 설날만큼은 도시락 대신 각자 600칼로리를 계산해 먹기로 했는데요. 푸짐한 차례 음식을 마다하고 떡국 한 그릇으로 식사를 끝내는 안용진 원장. 함정덕 교수는 어떨까요? 일단 떡국 한 그릇을 먹기는 하는데요. 진짜 내가 애기 신발을 막 가서 닦아주러 다니는. 하지만 그 뒤에도 음식을 나르며 계속 뭔가를 먹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먹고 있다니까. 잊어버리고 항상. 저희 남편도 그렇고 병원에 있으니까 바빠서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처럼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늘상 부엌에서 음식을 만지고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힘들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소보다 훨씬 맛나고 푸짐한 음식들이 그득한 설이다 보니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결국 이날을 끝으로 함정덕 교수는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또 한 사람, 윤호주 원장입니다. 아무렇다고 하는 건 사실 굽는 날에는 미리 아침부터 아주 진한 커피 같은 걸 아예 한 잔을 딱 준비해 놓고 조금씩 계속 마신 거죠. 칼로리가 없는. 칼로리는 있죠 당연히. 아주 설탕,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오전부터 조금씩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냥 그걸 참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패스팅 굶는 게 아니죠. 그건 가끔 또 이제 패스팅한 날 또 굶는 날 저녁 때 또 따로 또 먹는 건 솔직히 좀 있었죠. 결국 함정덕 교수와 윤호주 원장 2명을 제외한 7명만 프로젝트를 계속하게 됐는데요. 4주째가 되면서 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식 다음 날 가족 모임에 간 백 원장 부부. 모임 장소가 뷔페 식당이다 보니 화려한 음식들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그런데 백 원장의 접시는 왠지 초라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게 프로젝트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 먹는 게 위에 이렇게 위를 이렇게 막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행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이익준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수저를 들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쉬는 법이 없었다는 이 원장. 하지만 이젠 쉬엄쉬엄 먹어도 다 먹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원래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시는 지금 힘들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배가 부르거든요. 아까 처음 국물 몇 번 떠먹고 반찬 먹고 하니까 포만감이 한 반 정도는 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쉬었다. 4주 만에 변화된 식습관.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방식 그대로 하시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도 해야 되는데 진료할 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중에는 좀 힘들고 주말에 일 안 할 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2달 정도는 더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해봐야 조금 더 진짜 이게 저한테 정말 딱 맞는 건지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저는 지금부터 한 2달 정도는 좀 더 해보려고 생각입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경험을 했던 4주간의 프로젝트. 그렇다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온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종 결과를 점검했는데요. 먼저 몸의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체중은 총 한 4kg이 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성인병과 또 대사 증후군과 연관이 있는 허리와 엉덩이 비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허리는 전체적으로 한 4cm 정도 줄었고요. 엉덩이는 한 2cm 정도 줄었습니다. 운동 여부에 따라 개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근육량보다는 체지방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식을 하면서도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근육량의 손실이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 건강은 어땠을까요? 자주 굶다 보면 속쓰림 등 위 건강이 나빠진다는 우려에 따라 프로젝트 전과 후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들도 이렇게 가끔 검사해 보셔야 돼요. 왜 환자가 힘든지 하는지. 고생했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위 12지장 식도 여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번하고 비교하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금식이 그 위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또한 낮을수록 암이나 당뇨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IGF-1의 수치 역시 7명 모두 4주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물론 밥을 먹기 전과 후의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는 그 굶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들 하고 있는데 정상인 사람에 있어서는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저혈당에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뇌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프로젝트 전과 후 뇌의 인지 기능을 체크했는데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같은 연령대 의사 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단식을 했던 의사들이 작업 기억력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식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서 단식에 참여한 후에 이 피험자들의 작업 기억력이 의미 있게 증진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뇌의 어떤 전두엽의 효율적인 그 기능을 증진시킨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나. 간헐적 단식이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등 단식과 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론 단식의 효과를 속단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의 식이 제한이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단기간에서 어떤 몇 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그런 실험들은 많이 있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델이 끝까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수명이 연장됐다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悪くなるところは生殖能力が落ちるというのはこれはいろんな動物で分かってきてるんですね。つまりその人は寿命が延びて健康でいられ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子孫を残すということについてマイナスですので若い人はあまりそのカロリー制限にこだわらないでほしいと。 또한 당뇨병이 있거나 기타 병에 걸려 건강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노인들,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이나 임산부 등은 단식 등의 식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제네시스 암 예방센터인데요. 이곳의 미셀 하비 박사는 벌써 7년째 일주일에 이틀만 하는 식이 제한이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입니다. 7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책은 현재 영국의 베스트셀러인데요. 쉽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he two-day dieters were losing about twice as much fat as the daily dieters, and t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reducing cancer risk. In here, so each woman in the study 이는 has her 6개월간 100명이 넘는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관련 실험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데요.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이틀 동안은 저탄수화물로 조금만 먹으면 매일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식이 제한이 화제가 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nd we are literally about to start a follow-up study in women who are going to be going through chemotherapy for breast cancer, and we're going to follow them all the way through their chemotherapy and going to see whether the two-day diet is easier for people to do. Does it reduce their body fat levels and their insulin levels, which tend to go up? 미국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식습관의 문제를 찾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다 박사는 먹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On the right side is diabetes trends. 나사의 인공위성이 찍은 미국의 야간 사진과 당뇨병 발병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밤에 불이 환한 곳일수록 당뇨 발병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This might have some relevance that we always think about the amount of calories we eat and how it affects our health, but then the number of hours we eat also has some relevance. 그는 실험을 통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만 먹는다면 비만이 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What we did was very simple experiment. We took two groups of mice. We gave them same amount of food. 두 그룹 모두에게 고지방식 먹이를 주었지만 한 그룹은 하루 종일 먹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제한된 시간에만 먹게 했다는데요. That's the surprising fact that the second group of mice, which are eating the same amount of calorie but in a very scheduled, very well controlled way, they don't become obese. 즉, 제한된 시간에만 먹는다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낮에 먹고 밤에 먹지 않았지만 전기불이 생기면서 밤에도 먹기 시작했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생겼다는 건데요.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언제 먹느냐가 비만과 그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Well, maybe I'm losing it because I don't know how many calories we are eating. But if you give this idea that, well, I have to eat only for 10 hours or 12 hours, then it's an easy thing to remember. Right? Now is the time to take another step and think of this timing factor, which can be much easier to follow than counting calories. 음식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끼니 반란의 시작은 그 바람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몇 번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지속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왜 먹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어 치워야 된다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좀 먹는 거 즐기자. 음식 먹는 게 이제 즐겁습니다. 나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 밥 막 하나하나리 이렇게 막 사랑스럽다 그럴까. 그리고 막 뭐 식사를 이제 식도를 넘어갈 때 막 느껴져요. 풍요로움을 거부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건강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t's a gift. 변화가 진짜 드라마틱하더라고요. But it's not only important what we eat, it's equally or more important when we eat that food.